주차가 안 돼서 계약을 못 하신다는 분이 계시면 어떤 수강생분은 계약 안 됐으냐 끝. 저 같으면 근처 공영주차장에서 구해서 50% 비용을 지원할게요. 그럼 너가 이것만 들어오면 계약을 하실래요? 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저희 상담원님 오늘 또 얘기를 나눠볼 건데 네. 창업 프로세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 상품 팔고 수익률 분석하는 이 단계에서는 어떤 게 중요할까요? 일단 입지가 제일 중요하고요. 좋은 입지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한데 직장인 수요가 거의 80%입니다. 직장인이 많으면서 33M2 플랫폼에서 예약률이 좋은 곳에 교집합을 찾으시면 망할 일이 많이 없습니다. 병원 근처에 있는 것도 유의미한데 병원 근처이면서 직장인이 많은 곳에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병원이라고 하면 아산병원이나 삼성서울병원이나 그런 데는 의미가 있습니다. 부동산 입지나 상가 입지나 좀 다르잖아. 직장 말고 또 있을까요? 역에서 10분 내로는 공간 있는 데 다 들어와야 되는 것 같아요. 오피스텔이 역 10분 내로 다 있으니까. 그리고 수익률적으로 분석하는 게 플랫폼에서 다 되거든요. 33M2 들어가시면 예약률 돼 있는 게 빗금이 쳐 있어요. 빗금 쳐 있는 걸 계산하면서 보면서 아, 이 물건 이 정도가 남겠구나를 예상하고 그 다음 호점으로 들어가는 개념이거든요. 이미 보여지잖아요. 잘 되고 있는 물건들이. 그냥 그거 따라서 뒤에 물건으로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뭔가 창조하거나 대단한 걸 계산하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월세 싼 지역에 진입하는 건 어떤지. 그것도 좋은데 월세가 싸다고 다 좋은 건 아니고요. 월세가 싸다는 거는 입지가 빠진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입지가 좋은데 월세가 싸는 게 의미가 있는 거고 입지가 안 좋은데 싼 건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그거를 판단하는 기준은 플랫폼. 네, 플랫폼의 예약률이 얼마나 됐는지를 먼저 보는 게 중요하고 플랫폼에 먼저 봤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면목동이 예약률이 좋아. 근데 월세가 싸. 그럼 베스트. 근데 예약률을 봤는데 안 좋아. 그럼 그냥 하지 말아야죠.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임장 단계일 것 같은데 임장 단계에서 주의해야 될 것들이나 봐야 할 것들. 임장 가서 체크할 부분은 뭐 옵션이죠. 뭐 에어컨, 냉장고 그리고 바닥 난방이 잘 되는지 냉난방 기구가 잘 작동이 되는지 뭐 이런 것들만 체크만 해주시면 되고요. 뭐 도배나 이런 것들 변경을 요구하거나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서울 오피스텔 임대인들은 너 아니어도 딴 사람이 들어올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가서 도배 장판 바꿔주세요 이러면 안 바꿔주죠. 잘 크리티컬한 그런 거는 바꿔주겠지만 까진고 이런 것들은 그냥 감수해야죠 저희가. 근데 그것 때문에 단기 임대 예약률이 완전히 달라지지가 않기 때문에 앞에 말씀드렸던 거를 빠르게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전대차 동의를 확인을 해야죠. 그 부분만 좀 신경 쓰시면 되고 계약서 쓰실 때도 다른 거는 월세 계약하는 거랑 다 똑같고요. 그 한 문장만 달라요.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대차에 동의한다. 요거 하나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거만 이제 신경 쓰시고 넣어주시면 되죠. 대표님께서는 부동산 사장님들에 대한 인프라가 있으시잖아요. 맞아요. 저한테 전대차 동의에 대한 물건을 주시는 분들은 한 두세 분 정도? 제가 지금 3년 동안 임장하면서 오피스텔을 뭐 1000개에서 2000개 받겠죠. 근데 거기서 중개사랑 저랑 친해진 게 3건밖에 없다라는 거는 중개사가 친하다는 이유로 전대차 되는 물건을 던져주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호의적인 분이 많진 않아요. 근데 이제 호의적으로 보이시는 사장님이 계시고 저한테 뭔가 물건을 주시려는 그런 뉘앙스가 있으면 저는 굉장히 노력합니다. 매주 연락도 드리고 그리고 그 지역에 갈 때 커피나 뭐 마카롱 같은 거 사다 드리고 네, 그렇게 하면서 저에 대한 존재를 까먹지 않게 연락을 자주 하죠. 그렇게 남은 게 지금 한 3분 정도이고 그분들이 이제 가끔 주시는 거죠 물건을. 어떻게 보면 수강생분이 많으니까 그 중개사들이 저한테 줬을 때 저는 그걸 수강생한테 드리거든요. 저는 물건이 많다 보니까 타이밍에 맞는 수강생분이 덕을 보시는 거죠. 전대차 받기가 쉽지 않은 건 맞는데 저는 이제 수강생분한테 3번 임장을 얘기하거든요. 3번 임장 가시면 1개에서 2개는 무조건 받을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확률이 높은데요? 그렇죠. 한 번 갔을 때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저는 한 번 임장 갔을 때 오피스텔 10개에서 13개를 봅니다. 그러면 이제 3번 임장 가면은 40개를 보는 거죠. 40개 중에 하나요? 하나에서 2개. 근데 3번 임장이면 뭐 한 번 임장 갈 때 3시간 걸리거든요. 9시간 써서 50만 원 월순수익 벌면 좋은 거 아닌가요? 제가 당일에 가서 3건을 받았거든요. 전대차를. 혼자 가가지고. 노하우를 가진 그런 경험치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전대차 없이 그냥 운영하면 안 되는 건가요? 전대차 동의 없이 하시는 분들이 342에 제가 봤을 때는 80%가 전대차 동의를 안 받고 하시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안 봤을 때에 대한 리스크는 뭐 그런 거죠. 집주인이 알게 되면 집주인의 성향에 따라서 그냥 나가라라고 주의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고 왜냐면 이제 내 집인데 왜 너 전대차 동의도 안 받고 남한테 또 빌려줘 라고 임대인분이 만약에 그거에 대해서 너무 빠삭하게 아시는 분이면 청구를 할 수 있죠. 손해배상 청구를. 소송도 할 수 있고 그 임대인에 따라서 정도가 달라져요. 나가는 거는 아주 양호한 경우고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럼 이제 계약까지 잘 마쳤다고 하면 네. 그 다음 프로세스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걸까요? 물품을 사서 입주날에 보내는 게 첫 번째고요. 물품 사는 거는 제 수강생분이라면 제 물품 리스트가 있기 때문에 그거대로 그냥 사시면 되고 그런 게 없으시다고 한다면 그냥 저기 3312에 나와 있는 물건들 있잖아요. 안에 있는 물품들이 뭔지를 메모장에다 딱 정리를 한 다음에 그것만 쿠팡에서 사시면 됩니다. 공간임대는 어떻게 보면 벤치마킹의 사업이라서 여러분들이 뭐 창조하거나 뭐 신규로 하실 거는 전혀 없고요. 그냥 잘 되고 있는 애들 따라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답노트이고 어렵지 않다라는 뜻이죠. 그 진입장벽이 하나네요. 전대차. 맞습니다. 이제 플랫폼에 업로드를 해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332를
업로드를 얘기를 했지만 또 다양한 플랫폼에 업로드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플랫폼에 어떻게 업로드 하시는지. 리뷰애니어도 있고 자리톡도 있고 요즘 핫한 앵코스테이. 앵코스테이는 이제 외국인 당김대 플랫폼이고요. 그래서 총 4개에다 올립니다. 근데 올릴 때 뭔가 각 플랫폼별로 성향이 다른가요? 거의 똑같은데 가격적인 부분이 좀 디테일한 부분이 조금 다른 게 자리톡이랑 리뷰애니어랑 331.2는 거진 비슷하고 리뷰애니어가 표시되는 게 1박 단위로 표시가 돼 있어서 이게 좀 헷갈려 하시는 수강생분들 계셨고요. 앵코스테이는 월 단위로 표시가 돼요. 그래서 월에 160만 원, 월에 170만 원 이렇게 표시가 되기 때문에 그 월에 얼마인지를 계산해서 거기를 맞춰 쓰시면 되고 331.2랑 자리톡은 1주 단위로 돼 있기 때문에 그냥 단위에 대한 기입하는 형식이 다르지 결론은 똑같습니다. CS도 하셔야 되잖아요. CS 하실 때 뭐 주의사항 같은 게 있어요? CS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빠른 피드백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공간 임대를 지금 7, 8년 하면서 느꼈던 거는 손님이 질문했을 때 그걸 얼마나 빨리 대답하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이 계약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진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빠른 피드백이 정말 중요한 것 같고 뭐 친절한 어투나 이런 CS는 뭐 당연히 기본적으로 해주면 좋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의 어떻게 보면 영업력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이유 때문에 이 게스트가 안 했어요. 그럼 이제 거기서 오케이 안 했어 끝이 아니라 제가 이런 부분을 제안하면 당신이 하시겠어요? 라는 것들을 한번 제안해 보는 거죠. 주차가 안 돼서 계약을 못 하신다는 분이 계시면 어떤 수강생분은 계약 안 됐으냐 끝 이렇게 하신 분도 계시고 저 같으면 근처 공영주차장에서 구해서 50% 비용을 지원할게요. 그럼 너가 이것만 들어오면 계약을 하실래요? 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근데 그것도 안 한대. 그럼 주차 비용을 다 대줬으면 좋겠대. 그럼 계산을 빨리 머릿속으로 돌려보고 주차 비용을 빼도 돈이 남으면 내가 주차 비용을 지원하고 그 사람을 잡는 거죠. 임대료가 좀 비싸다. 좀 깎아달라. 그럼 저는 이제 얼마까지 깎아주면 너가 계약할래를 먼저 물어봐요. 그럼 지금 170만 원인데 150이면 계약을 하겠대요. 그럼 내가 150에 해줄 테니까 제가 딴 거를 또 부탁하죠. 예를 들어서 후기를 나가실 때 길게 써달라고 한다거나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윈윈하는 거죠. 저런 디테일한 부분을 살리는 호스트와 살리지 못하는 호스트는 저는 큰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고객들이 응대를 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정말 중요한 것 같고 빠른 반응이 필요합니다. 총 투자금 그리고 세팅까지 소요되는 기간 총 투자금은 보증금 포함해서 1200, 1000만 원이 보증금, 200만 원 중에도 150만 원이 소모품 꾸민비, 50만 원이 중개수수료 그렇게 되고 세팅까지 소요기간은 넉넉하게 한 달 반, 빨리 하시는 분들은 한 달 안에 끝납니다. 제 수강생분들은 최소 4주 이내에 5, 60%는 다 계약하시기 때문에 한 달 반이라고 생각하시면 거진 다 될 것 같아요. 본인이 나 너무 바빠서 뭔가 못하거나 포기하지 않은 이상 열정만 있으시면 한 달 반이면 충분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단기 임대들도 다 그런가요? 에어비앤비보다는 훨씬 더 접근성이 좋은 것 같고요. 파티룸은 사실 물건 구하는 게 뭐 엄청나게 어렵진 않았는데 단기 임대 정도인 것 같고 근데 단기 임대는 공사할 게 없잖아요. 소모품들 그냥 쿠팡에 사서 넣어놓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초보자분들이 하는 레벨 1 사업이 전 33M2 단기 임대라고 하는 이유가 그냥 할 게 없습니다 많이. 그래서 아까 우리 피디님 말씀하신 대로 좋은 물건 찾고 전대차만 받으면 이 뒤에는 너무나도 쉽다라는 공통적인 저희 수강생분들의 의견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앞부분만 잘 생각해 주시면 뒤에는 자동화시키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전대차 동의를 받는 그 비법이 좀 있나요? 중요한 팁 알려드리면 일단 가셔가지고 저 단기임대 하러 왔는데요 또는 전대차 동의가 필요한데요 아니면 저 33M2 할 건데요 이렇게 말하는 순간 99%가 안 됩니다. 그 단어를 직접적으로 말하시면 안 되고 단기임대라고 말하지 마시고 그걸 예시로 푸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직원들한테 이걸 숙소로 쓰려고 하는데 그들한테 좀 돈을 좀 어느 정도 받을 거다. 이게 이제 전대차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단어들을 예시로 이제 푸는 거를 생각을 해주시면 좀 더 확률이 훨씬 더 올라갑니다. 네, 전대차에 대한 확률이 그렇게 해서 올라가는 경우가 그렇게 해서 컨셉을 잡고 가라라고 수강생분들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공간 임대를 또 하시다가 네. 또 엑시트한 경험도 있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엑시트도 흔한 일인가요? 요즘은 사고 파는 게 되게 흔해진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팔았던 게 한 2년 전에 단기임대 팔았던 게 시작이었는데 파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파는 데다 올리니까 실제로 되게 잘 팔렸던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는 저의 기준점은 단기임대는 2년 운영하고 엑시트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에어비앤비도 그 정도 기간을 잡고 엑시트를 해요. 그럼 대부분 어떤 분들이 수강을 많이 하세요? 수강생분들의 3분의 1은 공무원분들이시고요. 나머지는 직장인분들이시거나 주부분들이거나 정년퇴직하신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부동산 네. 기초 지식이 없어도 할 수 있을까요? 충분하죠. 주택수도 안 묶이고 맞습니다. 실수에도 리스크가 크지 않아요. 그래서 연습이라는 키워드가 제일 잘 어울리는 사업인 것 같고 그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투자 경매도 하시고 여러 가지 것들을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이 331 하면서 많은 사장님들을 만나 뵈잖아요. 이제 사장님들에 대한 부담감이 많이 적어지거든요. 그럼 이제 경매할 때는 그것보다 더 난이도가 높으니까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죠. 근데 저는 반대로 했거든요. 경매부터 해가지고 331가 너무나도 쉬웠죠. 단기임대 할 때는 너무나도 호의적인 분들이 많아서 굉장히 만족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네. 소수정에
소수정의 강의도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저희 소수정의 강의도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금 3기까지 소수정예를 진행을 했고요. 이번에 모집하는 게 4기. 최대 15명 미만으로만 받고 있고 보통 이제 10명에서 15명 사이인 것 같아요. 소수정예다 보니까 인원이 많이 없어요. 제가 한 명 한 명씩 다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고 실질적으로 저랑 카톡이나 개인 연락을 많이 합니다. 수강생분들의 성과가 좋은 이유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관심이 있으시면 소수정예를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빨리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빨리 수익을 내시고 싶으신 분은 이 소수정예 컨설팅을 들으시면 성과가 얼른 나실 겁니다. 1, 2, 3기 종강 한 달 이내에 또 수익을 내신 분들이 거의 80% 이상 되는 것 같아서 신청을 많이 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네, 듭니다. 컨설팅 끝나고도 제 개인 연락처를 또 드리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지금 연락하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또 전망도 궁금해요. 저는 끝났다고 생각했거든요. 플랫폼들의 거래액이나 매출을 보면 지금 매년 2배씩 성장하고 있고 작년에는 2.5배를 성장했습니다. 거래액이 많다는 거는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고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동산 시장이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제가 봤을 때는 최소 5년은 안 좋을 텐데 안 좋을 때 경매도 당연히 잘 되지만 지금 이 단기 임대랑 이제 이 숙박업 쪽은 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계속 이사를 할 거고요. 그 이사 속에서 분명히 텀이 3주에서 한 달이 생기는데 그때 비싼 레지던스나 호텔이나 에어비앤비 살기는 좀 어렵고 이제 대안책으로 단기 임대를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고 이제는 한국인들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 관광객이나 유학생들도 이 단기 임대에 대한 존재를 알게 돼서 많이들 저렴한 단기 임대를 찾아오고 계시고 제 물건들의 거의 30%가 이제 넘게 외국인들이 단기 임대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외국인들이 점점 올라가고 있거든요, 수가. 저는 이 단기 임대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좋은 전망을 최소 5년은 더 보고 있고요. 계속 늘릴 예정이고 어떻게 보면 반영구적인 부업이자 사업이 되지 않을까. 남들이 얘기하는 블루오션, 레드오션 그런 거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들이 레드오션 속에서 블루오션 될 수 있는 실력을 갖추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고 저도 그 역량 키우려고 지금 열심히 임장하고 실무에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력 있으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전망에 안 좋고 안 좋은 사업이라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제 좋은 전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른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느끼는 이런 수익적인 감정도 여러분들이 빨리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